안녕하세요. 교사단의 주석, 서울대 교육학과 어김없이 엄문영 교수입니다. 여기는 도덕교사 김현삼입니다. 왜 이래 AI야? 여기. 네, 수학기사 예.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습 습관에 대해서 조금 지난번처럼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론 같은 것도 좀 소개해드리면서 학부모님들이 아마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공부하는 습관이다. 습관이죠.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연구를 다 외울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살짝 보면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제 학습 습관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영민 씨가 한 2018년 연구에 이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습관, 학교 적응,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통해서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좀 있으면 이 좋은 학습 습관인데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 남학생이나 여학생은 다 똑같다라고 나오고요. 놀랍게도 이제 학교 적응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학습 습관과 학교 적응, 학업 성취도가 이제 많은 관련이 맺고 있다 하는 거고 다른 연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전명순, 김태균 연구에서는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대상이에요. 근데 성취에 대한 가치,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업 성취도에 높은 영향. 그러니까 학습 습관 중에서는 이런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도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우 관계가 더 좋으면 학업 성취도도 높아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게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 그런 연구고요. 또 재밌는 연구 하나만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이 이래요. 사교육 패턴과 학습 습관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단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 이 학업 성취도에 학생들이 지능이나 동기나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 습관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밝혀내면서 이 학습 습관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좀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습할 때 취하는 일관된 행동.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고 학습자한테 내면화돼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오토매티컬리 좀 일어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학습 행동을 학습 습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또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한 학습 습관 역량을 높이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형성이 안 되니까 사교육에 만약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사교육을 다니면서 대학에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요즘 또 대학 가서도 어떻게 진로를 개척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사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가 바람직한 학습 습관 역량을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학습 습관, 공부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좀 학교를 소위 말해서 잘 다닌다는 애들을 봤을 때 공통되는 뭐 드러나는 학습 습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혹은 뭐 수학 뭐 과목에 대해서 혹시 먼저 좀 여쭤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네. 정리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려야 바로 될것 같아가지고. 바로 들어왔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그냥 자주 얘기했던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이 잘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좀 뚜렷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고 목표가 그게- 뚜렷하다. 네, 목표가 뚜렷하고 근데 그게 목표에 가끔은 조금은 과잉돼서 뭐 중학교 1학년인데도 막 자기는 무조건 특목고나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해야지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평가 같은 경우 수행평가나 이제 지필평가 같은 거에서는 좀 우수하게 이제 외워서 하고 반짝하니까 주도적으로 잘 하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정말 더 상위권 진짜 얘는 학문을 진짜 그냥 그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냥 학문 자체를 재밌어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중학교에서로서 느낀 건 앞에 친구들 있잖아요. 막 되게 그게 목표가 굉장히 좀 과잉되어 있고 나는 무조건 좋은 성적 받아야 돼 이런 게 약간 좀 강박이라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정리하고 혼자 일정을 조율하는 능력은 있어서 그 정도만 돼서 저는 중학교에서는 그냥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긴급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목표가 얘는 그런 실력은 안 돼. 근데 그런 목표라고 계속 얘기하는 애들한테는 무슨 그런 목표가 부작용이 되지는 않아요. 어때요?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을까?
이제 목표가 앞만 봐도 얘는 특목고는커녕 사실 일반고 가서도 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엄청 그게 과잉돼 있다라는 거를 멀리서 봤을 때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애초에 걔가 만든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그 목표는 부모님의 주입된- 강요에 주입된 그 주도성이 목표니까.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런 애들은 잘 못하죠. 그냥 못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지 그게 걔가 혼자 공부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수학. 그 이제 교수님 질문을 이제 정리했을 때 학습 습관이 좋은 학생들이 성적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습관이 없는데 목표는 이만큼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공부를 안 하는 거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하는 애들 중에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를 가르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학습 습관 중에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 목표가 내 목표가 이 습관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양이냐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제가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기부가 중요해서 그쵸. 그리고 생기부 안에는 모든 대학들이 다 보려고 하는 역량이 자기주도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하고 하는 게 매일 조그만 습관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 인증하는 그런 걸 하거든요. 참여를 희망하는 애들하고만 학급 특색 활동으로 이런 걸 하는데 그럴 때 목표를 잡는 걸 보면 5등급인데 선생님 저 이번 시험 때 무조건 90점 이상 맞아서 2등급 받을 거예요 막 이러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나 2시간 만에 이거 3번 풀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형태인 거죠. 메타인지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공부를 사실 얼만큼 어떻게 해야 잘 나온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가 공부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인증하는 걸 보내면 완전 기초만 한 3문제, 4문제 풀어놓고 아 나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 네, 근데 진짜 잘하는 애들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학습 습관 그리고 시간 활용을 확실히 잘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막 새벽 4시까지 막 하고 다음날 와서 막 졸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계획대로 수면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고 이제 학교도 잘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까도 정말 상위권. 좋은 학습 습관이어야 된다. 진정한 학습 습관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지속성이 있어야 네, 맞아요. 되는데 단기간에 스퍼트를 하면 그거 우리가 전문용어로 촌놈 마라톤이라고 요새 마라톤 많이 하시잖아. 근데 초반에 페이스를 빡 올리면 나중에는 결승점에 못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학습 습관도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용어가 이제 계속 빙빙 돌긴 하지만 습관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블로프의 개에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한다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걸 좀 발전시켜서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외부적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조작에 의해서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 습관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또 이론가들 중에 반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자극이나 반응 혹은 뭐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간접적으로 제3자를 관찰하는 데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이론들인데 그 이론들이야 뭐 유튜브에 많이 설명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교사삼에서 알려드릴 거는 효과적인 학습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격려할 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보상을 잘 주는데 그 스키너의 이론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맹이만 가져오면 잘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줄 건가 아니면 잘했을 때 이제 약간의 다른 비율로 횟수가 조금 늘 규칙적이진 않지만 좀 지연된 보상을 해줄 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요거는 학생들이 학습관이 잘 안 잡혔을 때는 즉각적인 보상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차원적으로 아까처럼 뭔가를 계획하고 목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잡는 친구들에게는 지연된 보상을 통해서 조금 더 큰 보상을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사탕 주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공부를 못한 애들한테는 자 오늘 너가 2시간 이걸 풀면 10,000원을 줄게 이걸 네. 매일 하는 거고 그렇죠.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번 시험을 너가 뭐 몇 점 이상 받아오면 이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네. 한다는 예, 맞아요. 정확하신데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반두라라는 관찰학습법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책 읽는 거, 문해력 이런 거, 문화자본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건데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집에 가서 피곤한데 그러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서점을 가거나,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데를 한번 가고 요즘 뭐 청소년 도서관 많잖아요. 거기 가서 책을 빌린다거나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쉬운 책을 좀 같이 읽으면서 대화를 한번 해본다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관찰학습적으로 부모님도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왜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진로를 잡느냐에 대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순 기계적으로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장래에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어떤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사실은 뭐 부모들이 제공할 수 없으면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를 조금 같이 보는 거예요. 뭐든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어떤 성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승진을 했거나 뭐 성과급을 받았거나 어디서 마라톤 1등을 했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성취감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걸 보고 배운대요. 저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어냈을 때 되게 기쁘겠구나 하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어떤 보상을 좀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과가 잘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그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참 잘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주는 거죠. 그죠?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의 격려와 보상을 해라.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공부 시간, 장소를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칙 없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 시간을 좀 정해 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초반에는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감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지연된 보상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 습관은 저도 교육학 연구를 하는 학자이고 저도 학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고 즉각적으로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것에 또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너무 어떻게 해야지 하기보다는 어쨌든 몸소 보여주시는 거, 같이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과정에서의 성취를 격려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지속적으로 짧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할까요? 뭐 못하신 말씀이 많겠지만 저도 못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1시간 반 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잘안 더 달던데. 추가적인 영상은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니까. 다음에는 또 제가 공부했던 그런 공부 습관도 좀 공유해주고 좋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